은퇴자의 세 가지 바보 유형. 자, 유형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요. 은퇴 후 손자들 돌본다고 개인의 삶을 포기하시는 분.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두 번째는요. 자식에게 재산 상당 부분 또는 전부 다 물려주고 자식들한테 눈치 보면서 용돈 타서 쓰시는 분들. 차라리 1억, 2억을 내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해 놓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일정 부분 자식들한테 주면 자식들은 매달 여러분들 감사할 겁니다. 이게 더 서로를 위해서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자식 손자 오면 잘방 이제 생각해서 달랑 이제 둘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큰 집에서 사시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이런 분들이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으실까요? 이거 안 됩니다. 자, 이거 이제 문제는 뭐죠? 자, 자식들이 맨날 오나요? 아니죠. 명절에 한 번, 생일 때 한 번 정도, 뭐 1년이면 뭐 적게는 한두 번에서 많아야 3-4번이죠. 얼마나 자주 오겠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계속 큰 집에 산다는 건 굉장히 비합리적이죠. 관리비도 많이 나오죠, 큰 집은. 그리고 기회비용의 상실이 너무 큽니다. 자, 이 기회비용의 상실이라는 표현이 조금 어려운데 이건 제가 좀 이따 자세히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큰 집에 엉덩이 깔고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주거비를 낮춰야 됩니다. 어떻게 낮추죠? 네, 지금 여러분들이 40평대 살고 있다면 20평대로 옮기세요. 둘이 사는데 그렇게 큰 집 필요 없잖아요. 20평대만 돼도 충분히 자녀를 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고 가는 경우도 드물어요. 아까 제가 이 기회비용의 상실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큰 집에 살고 있으면 관리비만 많이 나오고 뭐 거기서 나오는 돈이 없잖아요. 내가 만약에 40평대에서 20평대로 줄이게 되면 한 2억의 돈이 뭐 남는다고 하면 그 2억을 한 6%짜리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매달 안정적으로 100만 원의 추가 수입이 생기죠. 이런 이제 선택을 하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집을 줄이게 되면 어떤 이익이 있느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집을 줄인 만큼 이제 목돈이 생기시죠. 그럼 그 목돈으로 여러 가지 재테크 방법이 있겠지만 월세가 나오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에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이면 6%짜리면 6이 12, 한 달에 100만 원의 현금 흐름이 생깁니다. 그리고 집을 줄이면 당연히 이제 관리비도 줄죠. 40평대 아파트에서 나오는 관리비하고 20평대 아파트에서 나오는 관리비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게 매달 이제 줄어드는 거죠. 줄어든 관리비 또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해서 매달 나오는 현금으로 삶을 즐기면서 사는 겁니다. 매달 여행도 가고 명품백도 사시고 좋은 차도 끄시고 이렇게 노후를 이제 즐기면서 살았으면 합니다. 이 집의 크기를 준 만큼 가사 노동도 줄어요. 여러분들 나이 60 넘어서 40평대 아파트 그 청소하려고 해봐요. 그냥 내비둘 수도 없고. 가사 노동이 준 것만큼 내 체력도 남고 그 시간과 그 체력이 남은 만큼 그 남은 에너지를 내 삶을 즐기는 데 쓸 수도 있는 거죠. 집을 이제 다운사이징 해서 자녀들한테 용돈이나 생활비 안 받고 여기서 나온 생활 자금으로 노후 준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이제 사례가 있는데요. 이제 작년에 이제 상담 오신 실제 사람입니다. 이분은 40평대 이제 아파트에 살고 계셨는데 12억짜리 살고 계셨어요. 이분도 자녀가 둘이 있는데 결혼하고 출가를 하고 달랑 이제 둘이서 사셨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권해드렸어요. 다운사이징 하시라. 아파트를 작은 데로 이사 가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20평대 이제 6억대 아파트, 이제 은평 뉴타운 근처로 이사를 가셨는데 그러면 12억에서 6억을 빼면 6억이 남잖아요. 그래서 그 6억을 당시에 조그만 이제 원룸 건물을 매입을 하셨는데 한 대출 안 끼고 6%대가 나와요. 66이 36, 3,600만 원이니까 매달 300만 원의 이제 현금 흐름이 생긴 거죠. 이분은 국민연금 말고는 다른 추가 소득이 전혀 없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매달 나오는 300만 원 플러스 부부 함께 나오는 연금 소득이 한 2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500만 원의 안전한 이제 현금 흐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 남편분이 차를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평생 꿈이었던 그 벤츠 그 C 시리즈 월 리스료가 한 1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타고 다니면서 그 아내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국내 여행을 그 벤츠로 끌고 다니면서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분이 그렇게 큰 집에서 계속 살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활비가 없으니까 뭐 자녀들한테 알게 모르게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자녀들은 부모가 생활비가 없기 때문에 부담이 되겠죠. 이렇게 집을 줄이게 되면 자녀들도 마음 편하고 서로 이 부부들도 이렇게 줄인 것만큼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죠. 은퇴 후에요, 경제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고 또 자녀, 손자에 대한 의무에서만 벗어나면 여러분들 아주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행복도 조사를 해보면요, 60대 이후가 60대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러려면 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 돼요. 노후 자금, 그리고 자녀 손자의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 자, 오늘 제가 은퇴자 3대 바보를 말씀드렸어요. 자, 다시 한번 상기해 볼게요. 첫 번째, 은퇴 후 손자들 돌본다고 개인의 삶을 모두 포기하시는 분들. 두 번째, 자식에게 재산 다 물려주고 눈치 보면서 평생을 용돈 타서 쓰시는 분들. 용돈이라도 타서 쓰면 다행이죠. 나 몰라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 번째, 자기 손자 오면 잘방 생각해서 큰 집을 계속 살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 여기에 포함된다고 하면 여러분들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이제 100세 시대입니다. 60에 은퇴해서 40년을 더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러려면 경제적인 노후 준비, 그리고 자녀 손자의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 물론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겠죠. 일부는 자녀들한테 이렇게 내가 소득이 생긴 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얘네들 이자를 좀 버겨하면 내가 일부 부담해 줄 수도 있고, 내가 또 이게 소득이 생기면 손자도 학교 갈 때 등록금도 내줄 수 있고 좋잖아요. 이렇게 해서 내 생활과 또 경제력을 확보를 하고요, 자녀 손자들한테는 내가 이렇게 여유가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도와주면 자녀와 손자는 평생 여러분들을 좋아할 거예요. 이게 서로를 위한 길입니다. 제 나이 때 이제 시은들이군요. 대체로 제 나이 때 되면 이미 은퇴를 했거나 은퇴에 임박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돈 걱정 없는 노후를 준비할 것인가, 은퇴 후에 건강하게 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에 대한 얘기들을 앞으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